네, 원진 팀장입니다.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주간증시 전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10월도 이제 4거래일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까지 그쵸? 그래서 올해가 한 두 달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연말에는 좀 따뜻한 수익으로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부터 볼게요. 이제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7%, 나스닥 0.7%, S&P 0.41%. 네, 참 미국 증시는 강해요. 그렇죠? 네, 최고점 돌파를 다시 한번 눈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 저항대를 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미국 증시 쪽에서는 그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역 분쟁 완화, 두 번째는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 두 가지인데, 우선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6일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그 합의문 서명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은 사실 합의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거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문을 쓰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협상에 성공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12월에 예정돼 있는 미국이 공표했던 중국의 추가 관세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합의문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고, 일단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게 합의문까지 이어지는지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국의 추가 관세가 철회되는지 요 부분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미증시는 아마 더 갈 겁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인데, 이유가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을 미루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초까지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은 그 브렉시트가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브렉시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건 안 된다. 11월 중순까지만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연장 기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요. 그래서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연장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 완화, 브렉시트 리스크 완화인데 합의문, 연장 기한 확인은 각각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이슈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의 실적은 좀 엇갈렸죠. 그래서 인텔이 호실적을 내고 아마존은 좀 부진한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의 실적들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씩 우려스럽게 나온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에 대한 움직임, 흐름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일단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보시면은 2100선 저항. 제가 볼 때는 이 저항이 약한 저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도 이게 매물대가 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좀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고점 저항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뚫어낼 만한 고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보시면은 맞고 떨어지잖아요. 이게 또 지수가 오를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좋아요. 지수가 오를 때는 거래가 동반돼야 되는데 이거 뭐 지수가 오르는데 거래량 백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상승에 대한 힘이 사실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초반은 지금이죠. 미증시가 상승 출발했으니까 국내증 상승 출발했어요. 코스닥도. 근데 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 후반에는 지수가 약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뭐 몰빵 치지 마시고요. 현금 비중은 항상 일부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겠고요. 미국 증시에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도 그렇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 회의입니다. 당연하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시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걸 시사할지, 혹은 인하 사이클 종료가 아니다, 앞으로도 더 내릴 수 있다라고 할지가 중요한데, 전자처럼 인하 사이클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대감을 못 주잖아요.
그건 미국 증시에도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불안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뒤에 나오는 언급들을 주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시장이 약간 경계감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저항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이벤트 중에는 이제 사중 전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지금 홍콩 시위가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최근에 약간 약해졌다는 이슈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홍콩 이슈가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홍콩 이슈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일각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쇼킹한 이슈긴 하거든요. 근데 시진핑은 지금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춰서 굳이 지금 후계자를 공개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중전에 대한 결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그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실적 컨센서스가 화장품과 의류업종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화장품과 의류업종이 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격결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가격 괴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볼게요. 대형주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9월부터 어때요? 지금 계속 우상향이죠. 이게 대형주 섹터인데, 중형주는 어때요? 중형주는 거의 평행입니다. 그쵸? 소형주는 어때요? 소형주는 이때 고점쪽 계속 떨어져요. 그쵸? 대형주랑 소형주랑 가격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많이 올랐는데 소형주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좁히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중소형주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이번 주는 이제 중소형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지수는 기술적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는지를 보자. 이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도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